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제주방송의 진두선입니다. 저는 지금 제1회 제주장애인 예술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제주학생문화원에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하나 되는 예술문화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제주의 장애인들의 다양한 공연과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1회 제주장애인 예술문화축제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3월 8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강당 제1회 제주장애인 문화예술축제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맞추고 있는 이 팀은 제주 여성장애인 상담소 소속의 장애인 어울림 띠앗 합창단. 창단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열의는 프로급이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 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한 호흡을 맞추고 화음을 통하여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이제 합창단입니다. 관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를 하는 단원들. 긴장도 되지만 행복한 순간인데요. 여러 사람들과의 그 정을 나눌 수 있게 그 음악을 통해서 또 그 마음의 그 힐링을 받고요. 그렇습니다. 장애인 단원들이 많다 보니까 정도 많고 모든 게 조금만 일도 다 서로 돕고 도와주면서 하려고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복지TV 제주방송에서 주최하는 제1회 제주장애인 문화예술축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뜻깊은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소외계층, 그리고 저희보다 조금은 몸은 불편하지만 힘이 조금 약하지만 저희들보다 의지가 더 강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지TV 제주방송은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드디어 첫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아가의 집의 공연인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만발합니다. 오늘만큼은 주인공이 되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학생들. 사실 이들에게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노래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니 몰라보게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용기를 얻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 무대도 그 연장선이죠. 첫 무대부터 반응이 뜨겁죠? 제가 이걸 제가 앵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걸 부르셔서. 앙코르 요청에 즉석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무대, 관객 구분 없이 오직 노래로 다들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너를 보낼 수가 없잖아. 또 다른 사람이 장애를 딛고 이렇게 무대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 이 멋진 무대를 꾸밀 수 있었겠죠. 학생들의 그 고운 마음까지 노래에 실려오는 듯합니다. 장애인들은 마냥 다 못할 것 같다는 그런 편견을 빼고 저희는 장애인도 이만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장애인도 모든 걸 다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재능이 있고 다 꿈이 있고 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다음에 이어진 무대는 바로 장애인 어울림 띠앗 합창단의 공연입니다. 합창단의 이름인 띠앗은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뜻하는데요. 그 의미처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더해져 사랑의 화음을 만들어갑니다.
이미 듣는 이들에게 음정과 박자는 중요치 않습니다. 눈과 귀가 즐겁기보다 마음이 먼저 훈훈해지는 합창소리. 어느 음악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까요?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런 무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뿌듯했습니다. 행복하게 공연을 하고 그 행복감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가장 큰 감동을 받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축제가 열리는 내내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는 장애인 예술작품 특별전이 펼쳐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작품이 그 잘된 작품, 못된 작품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여기에는 그 어느 한 분의 이렇게 그 붓 끝에다가 정말 희망을 담고 정말로 열심히 쓰시는 분들의 그런 작품들이 있기에 어느 작품보다도 이렇게 모자람이 없습니다. 공예, 사진, 서예까지 총 90여 점의 작품들. 작품에 푹 빠져 있다 보면 이미 장애에 대한 마음의 경계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편한 몸인데도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 사람들 높이 사야 돼. 의상 점검에 분주한 이들, 곧 공연에 오를 모양인데 과연 어떤 팀일까요? 저희요 손나래 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유진 재활센터 지적 자폐성 장애인 친구들하고 이용인 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구성된 팀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공연 활동하고요. 그리고 홍보하는 데 있어 저희 찬조 출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비장애인하고 똑같아요. 다만 조금 느리게 배우고 습득한다는 것뿐이어서 그냥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 무대에 서는 이유도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일 텐데요. 다름 아닌 수화입니다. 서툴지만 거짓없고 투명한 아이들의 예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공연장을 감동으로 가득 메웁니다. 사실은 지적 자폐성 친구들로 된 수화 공연 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한테도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연습할 때 많이 힘들어하긴 하는데 무대에서 섰을 때 그 성취감이랄까 자기 자존감은 정말 말도 못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다른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삶에 있어서 질이 높아지고 자기에 대한 어떤 하고자 하는 소망 같은 게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더 열의도 있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없던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이제 일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자신감 때문에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와서 무대에 쓰고 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요. 활발한 성격이 되고 이게 누가 일반 친구들이나 이제 자봉사 분들하고 많이 어울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세상에 말을 거는 장애인들. 이들은 사실 큰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보다는 사람을 먼저 봐주길, 똑같이 희망을 꿈꾸는 그 마음을 알아봐 주길, 그 조그만 관심을 바라는 거죠. 장애인 이런 예술이 이렇게 아직도 좀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뭐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부족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널려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그게 좀 아쉬워요. 이 장애인이 이게 참 어렵게 배운 거거든요. 손도 안 되고 다리도 안 되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배운 건데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좀 가져졌으면 좋겠어요. 제주 장애인 예술문화축제 화이팅! 제주
제주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토크 콘서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회 제주 장애인 예술문화 축제 일환으로 마련된 토크 콘서트 제주 장애인 예술문화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각계 단체 기관장 그리고 전문가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명대학교 대학원의 양종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주 장애인연맹의 양승혁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승혁입니다.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의 최희순 센터장님. 예,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의 고창덕 문화정책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 제주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네 분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제주 장애인 예술문화 발전에 대해서 사진 쪽으로 전문가시니까 네. 제주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주에 하여튼 오면 꼭 친정에 온 기분이고, 친정에 왔으니까 또 기분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전시하는 걸 좀 봤더니요, 아주 곽성필 씨 그 사진 쪽을 보니까 상당히 그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냥 반 정도는 환경 포트레이트를 이렇게 나타냈고요. 또 하나 아주 독특한 거는 그분과 좀 대화를 나눠봐야 되는데 그 사진 프레임 안에 또 프레임 하나를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이거 독특하다. 만약에 작가가 있었으면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좀 있었다. 근데 수준이 있었으나 저변이 확대가 안 된 것 같다 하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곽성필 작가께서는 이제 그 원래 비장애인이셨다가 네. 그 뇌병변 장애로 지금 장애가 생긴 그 작가분이신데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로 저변 확대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각장애나 아니면 그 또 다른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이 사진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답을 알려드릴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뭐 장비 문제가 어떻게 할까? 요즘 핸드폰 없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지금 이 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피사체가 있다면 가로 사진을 하나 찍고요. 세로 사진을 하나 찍고 이 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클로즈업 하나를 찍고 그다음 좀 롱샷을 찍어서 배경하고 같이 나오는 이 정도만 찍어내면 본인이 그 다음에 그 모니터 상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진이 내가 좋은 건가. 그래서 사진은 다분히 그 후천적으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접근하기가 쉬운 핸드폰 카메라로 한다면 부담도 없고 돈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바로 해보십시오. 우리 양승혁 부회장님께서는 그 제주 장애인 인권영화제 쪽으로 전문가신데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저희들이 영화제를 처음 시작한 게 2000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15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영화를 시작했을 때 장애인 인권영화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시작한 거는 제주도 저희들 장애인 인권연맹에서 하는 게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장애인 인권영화제의 어떤 개척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이 영화제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예산도 없고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영화제를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인 당사자들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표출해내는 게 가장 올바르게 진실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영화제를 계속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작업이 다른 어떤 독립영화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이라는 장애인 인권영화제라는 타이틀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어떤 제작부터 해서 참여 이 모든 것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가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진솔한 우리의 문제들을 바로 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저희 영화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5회까지 오셨으면 올해 16회를 맞이하십니까? 아닙니다. 올해 15회. 올해 15회를 맞이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올해 14년 동안 보셨을 때 정말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거는 예산의 문제죠. 예산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은 뭐 모든 어떤 분야에서도 어떤 예산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 예산의 문제와 더불어서 어떤 그 인력의 문제들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겹치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많이 힘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앞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주어진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거를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것들 그런 어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작을 만드는 것도 몇 천억 뭐 몇백억 드는 대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단돈 10만 원 갖고도 우리의 문제들을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속상한 건 그런 거거든요. 너무 관심을 안 가져줘서요. 그러니까 저희들 앞에 가능하구나 하고 있구나 이런 관심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관심이라면 예. 누구로부터의 관심입니까? 그거는 장애인 비장애인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대중적인 뭐냐면 이게 영상이라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든 층을 대상으로 한다고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물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그랬을 때 그 오는 헛달감들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 그 장애인 영상가 분들은 기회조차 안 주어지거든요. 그 영상물을 제작했을 때.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우리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장애 문제를 거론했을 때 과연 이 장애 문제가 이제 피부적으로 우리 당사자들 앞에 피부적으로 와닿을 거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있죠. 이제 지금까지 어떤 정부라든지 어떤 사회라든지 이런 곳에 진행된 거 보면은 어떤 장애 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 갖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거기에 참여돼서 그 정책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을 이렇게 참여를 시켜갖고 한 게 거의 없더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장애 문제인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배제시켜놓고 모든 일을 해결시켜놓고 우리가 이 정도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어떤 시각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만 했을 때는 그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우리들이 더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시각으로 안 봐주니까 더 많은 예산은 들어가면서도 우리에게는 정작 필요한 거는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더 있다 보니까 이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에서도 어떤 일반 비장애인들이 어떤 영상을 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모든 게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에는 예. 컨셉이 있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비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영상물에서는 어쩌면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상에서는 우리 인권을 담고 있거든요. 인권이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한다. 내가 진짜 필요한 거는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좀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우리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최희순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악이나 풍물, 공연 쪽으로 그 센터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센터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제주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는 한 3년 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조 모임에 8개의 자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 풍물, 밴드, 노래 모임, 기타 모임 등의 8개의 자조 모임에서 한 80여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볼 때 다소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뭐 인생이나 예술이나 정답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즐기는 것이 문화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에 정답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센터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 제주 문화예술, 저희가 이제 토크 콘서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제주 문화에서 가장 필요한 문화예술의 그 단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무엇부터 가장 장애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육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초등교육부터 이제 소외된 분들이 많으셔서 어떤 꿈과 끼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교육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우리 고창덕 과장님께 많이 좀 답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신가? 지금 그 세 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에서 보시는 제주 장애인 그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그 의견이 있으시다면? 네, 저희들 지금 뭐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애인 그 문화예술 활동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오늘 들어보니까 모자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매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을 좀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말씀드리면은 그 장애인 그 문화예술센터 운영 관계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이제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금년도는 이제 100%를 증액을 시켜서 8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이제 연극제라든지 그 페스티벌 같은 이런 이제 그 장애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제 그 문화예술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이런 그렇게 좀 해나가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청의 문화정책과로 보고된 그 공식적인 제주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그런 뭐 보고라든가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현재 있으신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현재 제가 지금 뭐 이제 이 자리에 온 지 한 달여가 좀 지났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 제가 뭐 파악을 다 하질 못해서 그 부분에 정확히 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도정에서도 그 우리 장애인들의 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어쨌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확대해 나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그 제주도의 어떤 문화 정책을 이제 그 얘기할 때 보통 과장님들이 한 6개월, 1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화 정책과의 어떤 그 이 컨트롤 타워인 이 과장님 정도가 예산보다는 어떤 그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어떤 직책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자꾸 교체되다 보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사실 모릅니다. 인수인계 과정이라든가 처음 사업을 하게 되면. 왜냐면 엉뚱한 데서 저기 오거든요.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지와 관련돼서,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 장기간이 가게 되면 특히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할 수 있어서 그 특히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복지를, 또 문화 정책에 대한 복지를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백한 그런 결과가 사실 나올 수 있거든요. 저도 그 말에 깊이 동감하는 일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장애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문화 쪽만이 아니고 저희들 담당인 노인 장애인 복지과 부분에서도 그쪽에서도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어떤 사업, 이 장애인 사업이든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이든 뭐든 간에 연속성,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단절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로 저희들은 절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부회장님 이 말씀이시죠? 예. 교수님께서도 일관적이지 않았을 때 가보면 다른 분이 앉아 계신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 센터에서도 아까 80여 명 정도가 음악이나 공연 풍물 쪽으로 이렇게 많은 그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분들이 지금 연령대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연령대는 성인분들이세요. 성인분들이신데 이제 교육의 기회를 받고 있지 못하던 분들이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보통 중증 장애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그럼 그분들이 이제 교육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수님께서도 이제 아까 사진 쪽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음악이나 공연 풍물 쪽으로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육의 기회가 필요할 텐데, 예를 뭐 단계적으로 뭐 몇 개월이라든가 이런 그 기간 정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필요하신지? 저희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 연습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예술가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 길을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도에 보면은 이제 다른 전국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음악이나 공연 풍물 쪽으로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공연하시는 장애인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게 그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 아까 교육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절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그분들을 저희가 본받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전국장애인 연극제도 제주도에서 하는 이유가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연극인 여러분들, 활동가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전국장애인 연극제라든가 전국장애인 뮤직 페스티벌 이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보셨을 때 지금 그 세 분의 패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그 사진 관련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제 그 예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제 뭐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와닿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영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까지 14회 올해 15회째 저희들이 예. 지원해서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아까 이제 그 접근성의 문제, 그런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문화예술만이 아니고 어떤 이제 뭐 체육 활동이든 보면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어떤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에 이제 접근하는 게 많이 이제 그 갖추고 있다 그러지만 아직도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연극제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센터에 이제 뭐 지원을 많이 하느라고 하고 있으면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그 이 문화정책을 맡고 있는 이런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왜냐면 저도 지난 다른 이제 부서에 있을 때도 그러한 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좀 와서 좀 내용을 알고 또 어떤 정책을 세우고 좀 보면서 이제 도로 이제 제주 보고 한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보통 우리가 한 1년 정도 아니면 2년까지 합니다. 그럼 또 저희들이 내부의 어떤 이제 그 인사상의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마 가급적이면 좀 더 어떤 이런 그 좀 문화 분야라든지 좀 특정된 분야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그 시간을 갖고 그런 분야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퀄리티를 높여야 네네.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수혁 부회장님 예. 영화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전 제작을 하면서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그 중요성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들 자체도 지금 세계 3대 인권 영화제가 있습니다. 상해 인권 영화제가. 저희들도 이제 사전 제작 작품을 갖고서 그 인권 영화제에 출품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거든 말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퀄리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상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갖춰져야만이 경쟁력을 갖고 출품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경쟁력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비단 우리가 제작을 한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게 다른 데에 있는 진짜로 유능하신 분들의 작업하는 모습이라든지 작업하는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영상가들을 그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속에서 이번에 그래서 원래는 사전 제작 지원을 그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영상가들을 우리 장애인 영상가들을 같이 어떤 합작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저희들 그 장애인 영상가들 위주로 이렇게 해왔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런 배울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적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는 그 타지만까지 안 나가더라도 제주 지방에서 제주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감독님들과의 어떤 연계 작업들 그리고 그분들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저도 그런 어떤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 내가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방안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잘 아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좀 더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장애인 그 인권 3대 영화제가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 제주 도정이 이제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인데 그런 그 외국에 있는 그런 그 유명한 인권 영화제도 참가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좀 있습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대 세계 인권 영화제가 있던 거죠.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좀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분야를 이제 저희들이 뭐 이제 가서 뭐 벤치마킹도 하고 뭐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요 분야는 한번 우리 그 인권 영화제 하고 계신 우리 부회장님하고 한번 이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결론이 발전 방안을 예, 이 토크 콘서트가 그런 의미에서 마련된 건데요. 최희순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외국에 있는 그런 그 영화제도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의견으로 과장님도 이렇게 좋은 말씀 앞으로 나누시게 될 텐데 보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음악이나 풍물, 공연 관련돼서도 혹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어쩌면 장애인 운동이 어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이나 법적,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장애인의 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에 아마 집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장애인의 결혼이라든가 뭐 여행이라든가 여가 생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뭐 올해 큰 계획이 있다면 저희 그 센터에서는 장애인 전국 연극제하고 전국 장애인 뮤직 페스티벌을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네. 저희가 해마다 개최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만의 축제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 주민한테도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 예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토론회 이렇게 하면서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고 네. 싶은 게 있다면요. 뭐 복지TV가 제일 그런 쪽에서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복지TV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센터장님, 뭐 우리 양 부회장님 이런 어떤 장애인 단체가 사실 그 제주도의 문화정책 가칭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3대 인권에 대한 그 영화제도 지금 이 토론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컨셉에 대한 접근이 잘 안 되니까 가칭 운영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제주도의 어떤 그 장애와 관련된 문화 정책을 한번 늘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는 것을 한번 제안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한테 가서 강력하게 얘기하시죠. 하여튼 뭐 문화예술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뭐 장애인만 떼놓고 뭐 어느 부분 떼놓고 저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하여튼 문화예술 하면 이제 다 같은 이제 범주 내에서 이제 장애인분들의 특수한 그 있기 때문에 또 이 분야에서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관심과 어떤 이제 배려를 더 이제 해줘야 되는 걸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새기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별도 필요한 이제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기존의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위원회에다가 또 이제 별도로 이제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하여튼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갔거든요. 좀 솔직히 이런 어떤 장애인 문화예술 축전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그 범주를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 갖고 문화예술 프로젝트 속에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거지. 이런 어떤 제주도 말로 곡발르는 거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끼리 문화예술 추천하고 이런 어떤 곡발르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가고 저는 이런 어떤 장애인 문화예술 추천이라는 어떤 타이틀 자체를 앞으로는 점점 어떤 없어져야 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단어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경증 장애인분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좀 맞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통 중증 장애인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실 때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뭐 이동의 문제도 있고 또 중증 장애인분들이 현실적으로 취업하기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집안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애인 문화예술을 통해서 집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시고 사회 참여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의견이 이제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의견도 있으시긴 한데 이 자리가 토크콘서트 자리가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은 장애인 예술 문화 발전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토크 콘서트가 그냥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책 방향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뭐 어떤 장애인 뭐 문화예술 분야도 저희 이제 문화정책과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 또 이제 장애인을 이제 전담하고 있는 또 장애인 복지과도 있고 하여튼 이런 그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쪽이 이제 아주 이제 크죠. 물론 그 부분 중에는 이제 뭐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뭐 이제 또 체육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같이 또 맞물려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전문가들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의 범위를 좀 더 이제 넓혀야 되겠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외에 우리나라 내에서 뭐 서울시라든지 다른 이제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이제 말씀 나왔지만 또 이제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분야들을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좀 이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 전에 좀 나간 영상이 있습니다만은 사진 작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규방공예 그리고 또 퀼트 공예라든가 이제 서예 작품들이 사실 작품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좀 산업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아까 음악이라든가 또 이제 사진이라든가 이제 영상에 관련된 영화 관련된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앞으로 문화 산업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혹시 좀 가닥이 잡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 산업화 분야로요? 예. 오늘 사실 이제 그 전시하신 물품들에 대해서 좀 사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라면은 제가 뭐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의향이 있다라는 것은 상품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예. 작품을 하신 분하고 몇 마디 나눠봤는데 예. 제가 볼 때 이제 상설 전시관을 하나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에서 만든 작품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만든 네. 작품을 와서 전시를 하고 또 사실 분이 있으면 사고 해서 본인이 어떤 그 예술 작품을 만든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공항에 그 빈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공간을 할애를 받아서 거기서 상설 전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구경이 오고 돈은 또 뭐가 괜찮냐면요. 도에서 이제야말로 장애에 관련돼 가지고 신경 쓰고 있구나. 이런 어떤 그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항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산업화 한다는 부분들이 이제 장애인분들께서 이제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사실 저한테 만들려고 하면 저는 그건 못 만들겠습니다. 워낙 그 품질이 뛰어나고 워낙 그 규격도 괜찮고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 산업이라는 부분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을 우리가 책정이 될까, 매겨야 될까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주춤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그 영화, 사진, 또 약간 공연 관련된 부분들로서 그 상품성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연 분야별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품성을 높이려면 그 사진이면 사진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야 되겠죠. 왜냐면 그 돈을 주고 사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관대하게 해서 사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작품의 이 어떤 그 퀄리티는 담보를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명제고요. 또 아까 그 전시장에 보니까 충분히 팔리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아트적인 측면에서 정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책정이 문제지 판매는 잘 될 것 같다. 예. 그 부분이죠. 네. 예. 어떻습니까, 부회장님 보셨죠? 저도 아까 그 퀄리티 부분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쩌면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이제 또 다른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품화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망설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 화포 캠퍼스 하나 사는 가격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림만 그릴 수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의 대가를 갖고 이렇게 팔 수 있고 이러면 계속적인 어떤 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가 만들어도 내 퀄리티를 갖고 있는 것들을 남들한테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 말입니다. 그런 공간들만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분명 지금 제주 지역 문화예술인들뿐만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거를 사장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들면 뭐하냐고. 그거 만들려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그냥 누가 줘서, 그 재료들 누가 줘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재료를 사려면은, 솔직히로 내 돈 갖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어떤 이런 침체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양반님, 우리 저 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아이디어가 공항에 그런 걸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면 일단 만들고요.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큐베이터가 좀 필요한데 사실 그거를 총괄하는 큐레이터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도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그 어느 기간까지만 이게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인큐베이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외국에 또 손님들 오거나 외국 갈 때 상품들을 사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잠정적으로 이 장애인 그 작품들을 좀 사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거든요. 제주도에 장애인이 만든 이 작품이라는 것을 잘 스토리텔링을 하면 받는 사람도 상당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초기 단계에 그런 어떤 큐레이터를 하나 하고 그런 것들을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이게 세계 인권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엔에까지 자랑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오늘 잘 메모하셨다가 지사님에게 이거 발표하면 상당히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어떤
우리 나름대로도 어떤 이런 어떤 이견들이 개진되고 그랬습니다만 어떤 이런 자리를 빌어갖고 이런 그 말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현실화된다면은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여기 과장님도 참석해 있지만은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 어떤 의견들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어쨌든 간에 꿋꿋이 좀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좀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다른 시도에 계신 분들께서도 우리 장애인분들이 갖고 계신 이런 재능이나 이런 그 실력, 그 문화적인 그런 소양, 그런 작품성에 가까운 그런 그 작품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분명히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문화 산업화 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센터장님 보셨을 때 특히 저는 공연 쪽으로 잠깐 이렇게 집중을 해보면, 그렇다면 물품들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 가치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공연들도 티켓을 사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수준을 만들겠다는 그 의견도 있으실 테고,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연극을 예를 들자면 네. 연극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센터에는. 근데 이제 그 생활예술처럼 이제 연극을 늘상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전문적인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퀄리티를 좀 높이면 충분히 예, 네. 이제 티켓을 판매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각계각층에 계신 우리 장애인분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내가 그 실력을 갖추고 수준을 향상시켜서 경제적인,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경제 효과를 누린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도 이쪽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티켓을 사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진짜 상당히 저게 이제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네. 그 이제 좀 아무리 좋은 공연도 참 이 티켓을 사고 가진 잘 않거든요. 네. 근데 어떤 필요하긴 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그 아까도 계속 그 퀄리티 질 관계가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좀 그 자기 보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마 퀄리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또 그 외 분들은 이제 그 직접 참여한다는 아마 우리 또 장애 부분은 아마 어떤 그 내가 이걸 함으로써 뭐 경제 얻는 것보다 그에 앞서서 어떤 내가 참 이렇게 참여해서 이제 그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마 그거에 아마 주안점이 된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아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그런 분들이 어떤 그런 이제 그 이 작품성을 높일 수 있게 그런 부분 뭐 저희들도 더해서 좀 많이 또 이제 배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네 분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마무리할 그 계획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이 토크 콘서트의 마무리 좀. 글쎄요, 제가 오늘 패널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계획보다는 특히 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장애인 단체들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건가,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하는 명제입니다. 저는 7년 동안 시각 장애인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그 시각 장애인이 7년 전에 교수님, 저는 사진을 찍으면 법에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얘기를 듣고, 이게 평생 앞으로 이 교육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시각 장애인들이 또 장애인들이 이 예술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행복입니다. 그분 중에 한 분들은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의 복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민을 떠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머무르면서 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 장애인들에게 예술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장애인들에게 예술을 맛보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인권에 관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래 어떤 계획들도 또 시각장애인, 또 중증장애인, 모든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또 이 지방자치의 어떤 정책, 특히 또 복지TV에서 이 일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면 행복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승욱 기자님, 앞으로 계획하고 마무리 좀. 저희 영화제의 계획은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어떤 역량들을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어떤 단계를 좀 밟아서 제주의 국제 장애인 인권 영화제로서 위상을 가져나가고 싶은 게 저희들 포부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제주도 그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에게 진짜 먼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고들 하십니다. 근데 더 하십시오. 저희 영화제도 원래 15회째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서 영화제 그냥 명맥만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영화제를 조금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의 어떤 그 노력의 어떤 결과물들도 이렇게 하나씩 나오더라고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파이팅 하십시오. 네. 되셨습니까? 예. 우리 센터장님. 예, 그 문화예술을 하시는 장애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이 아마 그 선입견 내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예술은 단지 소일거리다 또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 정도 또는 장애인의 재활치료 과정의 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술 작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술인의 어떤 삶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경험이 다 우러난 것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 예술인들의 작품 또한 그 안에 장애라는 캐릭터가 녹아있는 새로운 장르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말씀. 네. 오늘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 문화예술 활동에 이제 그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장애인 여러분 열정에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그 하나의 영화가 이제 자동차 판매 수익보다 그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문화 시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의 이 자리가 하여튼 앞으로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이라든 발전에 좀 이제 많이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저희 도정에서도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하여튼 이제 많이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제 이 저변을 확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건강한 문화에서 건강한 창조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건강한 문화예술의 단계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요. 제1회 제주 장애인 예술문화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